안녕하세요. 저는 리드의 이용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간단히 제 소개를 정정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포지션을 CPO로 변경을 했어요. 굉장히 훌륭하신 엔지니어분들이 저희 회사에 많이 들어오셨고, 정말 좋은 CTO 분이 오셔서 제 이제 포지션 CPO로 바뀌어서 이거를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리드를 간단히 먼저 소개를 드리면은, 리드는 교육에 최적화된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회사입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서 객관식 시험 시장, 예를 들면 토익이라든지 뭐 수능에도 객관식 문제가 있죠. 그런 시장에서 작동하는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회사입니다. 또한 산타 토익이라는 토익 학습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AI 에드테크 회사인 CPO가 왜 이 자리에 있을까요? 리드는 투자금 모집을 위해서 ICO를 한 적이 없습니다. 어느 백서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리드는 인공지능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여기 블록체인 컨퍼런스에 와서 발표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리드는 서비스를 운영 중에 두 가지 중요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그 문제들을 블록체인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누구나 말은 쉽습니다. 리드는 실행합니다. 먼저 리드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100만 유저를 보유한 산타토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타토익은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유저의 성적을 5분 만에 예측을 하고 상태를 분석해서 알려주며 학습 효율이 가장 높은 컨텐츠 먼저 유저에게 추천합니다. 리드의 산타토익은 유저들에게 새로운 모바일 학습 경험을 주고 있으며 학습 효과 측면에서도 실제로 좋은 결과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현존하는 토익 서비스 중에서는 가입자당 결제 및 재결제율이 가장 높은 서비스며, 산타토익 유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유저당 평균적으로 약 893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이는 거의 문제집 2권 분량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또한 20시간 학습한 유저들의 평균 점수 향상률도 126점에 달합니다. 리드는 시장에서 유일하게 인공지능의 가치를 실제 숫자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리드의 인공지능 기술의 일부를 간단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리드의 인공지능 기술은 유저들의 문제풀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유저와 문제를 각각 모델링해서 유저의 점수를 예측하거나 유저가 아직 풀지 않은 문제를 맞출지 틀릴지, 더 나아가서 어떤 보기를 선택할지까지 예측을 합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강화학습을 이용해서 유저들이 향후에 학습할 문제들을 시뮬레이션해서 가장 학습 효율이 높을 문제를 선택해서 추천을 실시간으로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 산타토익을 사용하는 유저들은 가장 단시간에 가장 빠르게 유저의 점수를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저희 기술의 중요성은 이 기술의 성능이 뿐만이 아니라 확장성에도 있습니다. 저희는 토익이라는 어떤 도메인의 지식을 전혀 활용하지 않고 인공지능을 개발했습니다. 단지 유저가 어떤 보기를 선택을 했고 어떤 문제를 맞췄고 틀렸고 얼마의 시간을 사용을 해서 그 문제를 풀었고 이 데이터만을 활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 기술에는 모든 교육 도메인, 조금 디테일하게는 모든 객관식 시험 시장에 적용 가능한 기술이라는 점에서 특이성이 있습니다. 리드는 학계에서 연구 중인 인공지능 전문가들과도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학회에 낸 논문들은 최신 딥러닝 기술인 어텐션이나 트랜스포머, 벌트와 같은 기술들을 적용한 예측 및 추천 기법들을 논문을 통해서 학회에 발표했고, 기술 경쟁력 또한 세계 최고 수준으로 달성하고 있습니다. 리드가 연구한 기술은 모두 특화해서 실제로 기술적 장벽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리드는 이 기술을 사용해서 산타 인사이드라는 인공지능 플랫폼을 만들고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가운데 하얀 박스에 있는 것이 서비스, 즉 산타 토익 같은 클라이언트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산타 인사이드 안에는 그 안에 여러 가지 다양한 모듈들이 있는데, AI 추천 엔진, CMS라는 컨텐츠를 저장하고 있는 컨텐츠 저장소, 산타 코인 서비스 같은 유저에게 동기부여를 제공해주는 동기부여 시스템, 이런 것들이 각각 모듈화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 도메인에 산타 인사이드 플랫폼을 사용해 확장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구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시스템을 구현하는 단계에서 두 가지 문제를 정의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도메인 확장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 콘텐츠를 수급해야 합니다. 토익을 예를 들어 봅시다. 저희는 이제 산타 토익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저희는 교육 콘텐츠를 토익 콘텐츠를 계속 수급을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거기에 노력을 들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토익은 매년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나타나며 이는 모든 시험 분야가 사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기존 문제 콘텐츠 저장 및 유통 시장의 문제점은 출판사가 문제를 저작하는 중간 거래자들이 출판사 같은 회사들이 프리랜서들에게 문제 저작을 요청합니다. 프리랜서나 아니면은 뭐 그 원어민들 이런 사람들한테 문제 저작을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모은 데이터를 그 문제 데이터를 가지고서 문제집 단위로 벌크 단위로 해서 그것을 출판하는 형태로 시장에서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루이드도 지금까지는 기존 방식으로 콘텐츠를 수급해서 유저들에게 문제를 수급해주는 방식, 지금 이 그림의 오른쪽에 있는 방식으로 콘텐츠를 수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문제 저작의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문제 저작의 진입 장벽이 높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문제 저작 한 10문제나 20문제는 되게 잘 저작할 수 있어. 특정 분야에. 그렇게 저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 시장에 기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집 정도로 한 문제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야지 그거를 실제로 시장에서 유통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그런 콘텐츠 유통 과정이 불투명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콘텐츠가 몇 번, 어느 문제집에 몇 번 활용이 됐는지, 어떻게 유통되고 있는지는 콘텐츠를 저작한, 교육 콘텐츠 저작한 사람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그 문제의 퀄리티, 예를 들어 콘텐츠 저작자가 나 문제 진짜 잘 만들어, 이거를 어떻게 판단할 수가 있죠? 그 문제집을 출판하는 사람들, 그 편집자들이 판단을 하겠죠. 주관적 판단으로. 그렇게 주관적 판단으로 일어난 평가는 실제로 제대로 평가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는 교육 콘텐츠의 퀄리티는 계속 성장해야 하고 그 성장의 가장 배경에는 교육 콘텐츠들이 다른 미디어들처럼 경쟁을 통해 성장해서 더 나은 어떤 게 더 나은 콘텐츠인지 구분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문제 콘텐츠를 만드는 저작자들이 만든 문제를 문제 각각의 하나하나 단위로 판매할 수 있게 만들어서 실제로 문제를 푸는 사람들이 가장 최신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수급받고 풀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서비스 내 저작자들의 문제가 소비될 때마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보상을 받길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산타토익은 최고의 학습 효율을 만들어내기 위해 새로운 방정식을 정의했습니다. 바로 점수 달성을 위한 학습 효과는 이퀄 학습 효율 곱하기 학습 양.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쉬운 방정식이죠. 이런 방식으로 새롭게 정의했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가장 효율적인 교육 콘텐츠를 유저에게 추천할 수 있고 토큰 이코노미와 같은 동기부여 UX를 잘 설계해서 유저에게 교육량을 막 늘릴 수 있다면은 최고의 학습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루이드는 동기부여 UX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그 결과로 유저들의 문제풀이 데이터, 학습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얻은 늘어난 데이터의 양은 실제로 인공지능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되고 그렇게 인공지능 성능이 향상이 되면은 유저들은 더 나은 인공지능의 추천 퀄리티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가 얘기하는 인공지능 서비스에서의 네트워크 효과입니다. 루이드가 현재 시장에서 인공지능 학습으로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저희는 이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문제, 동기부여 문제와 실제로 콘텐츠가 불투명하게 유통되는 문제를 하나의 토큰 이코노미 시스템에서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투명한 보상 시스템을 만들고자 합니다. 먼저 저작되는 교육 콘텐츠의 흐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이는 도표에서 오른쪽에 보이는 저 책 표시 있죠? 여기 컨텐츠 크리에이터라고 써 있는데, 이 크리에이터들은 토익을 예를 들어 봅시다. 토익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토익을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그냥 문제를 만든다고 해서 그 학습자들이 그 공부한다고 성과가 좋아질까요? 저희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문제를 받아서 이게 어떤 분야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문제이고 이게 실제로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하는 과정을 내부에서 거쳐야 합니다. 그렇게 검증하는 사람을 컨텐츠 베리에이터라고 정의를 해봅시다. 컨텐츠 크리에이터가 컨텐츠를 만들고 베리에이터가 검증을 했다면은 그렇게 검증된 컨텐츠는 저희가 만든 컨텐츠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저장이 됩니다. 리드의 AI 알고리즘은 컨텐츠 매니지먼트 시스템과 AI로 구성된 아까 말씀드린 산타 인사이드 플랫폼에서 사용하는 산타 토익 같은 서비스, 다시 말해서 산타 인사이드는 인공지능 기술과 컨텐츠를 제공해주고 그것을 산타 토익 서비스가 받아서 운영을 하는 것이죠. 산타 토익과 같은 서비스가 이곳에 이제 저장된 학습 컨텐츠를 유저에게 제공을 하는 것이죠. 마치 멜론에서 앨범이 아니라 음원 단위로 스트리밍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서도 교육 컨텐츠를 문제 단위로 스트리밍을 합니다. 그 스트리밍이 실행될 때마다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크리에이터와 베리에이터들에게 투명하고 합리적인 보상이 지급됩니다. 유저들은 클라이언트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기여한 만큼 포인트 형태의 비상장 유틸리티 코인인 산타토익 코인을 지급받게 되고, 이는 리드를 통해서 앞으로 상장될 리드 코인으로 변환시킬 수 있습니다. 리드는 플랫폼 내에서 상장될 코인인 리드 코인으로 산타 인사이드를 사용하고 있는 다른 클라이언트 서비스, 예를 들면은 산타 토익뿐 아니라 저희가 예를 들어 산타 수능을 만든다고 가정해 봅시다. 혹은 산타 중국어 시험 만든다고 가정해 봅시다. 다른 시험을 볼 때 여기서 얻은 토큰을 활용해서 다른 교육 서비스를 좀 더 저렴하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현금으로 환전소에서 환전을 할 수도 있겠죠. 현재 실제로 리드는 동남아 시장에서 산타 SAT라는 서비스를 런칭을 했으며 다양한 테스트 프로 시장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산타 인사이드를 사용하는 클라이언트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리드의 코인은 점점 더 공부할 수 있는 분야가 많아지고 그 가치가 지속적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리드의 이 두 가지 코인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상호작용합니다. 유저는 리드의 교육 서비스를 사용하는 만큼 산타토익 코인을 받습니다. 그 사용한다는 것이 곧 인공지능의 데이터를 공급하는 것이고 그만큼 산타토익이라는 서비스에 기여한다는 뜻도 되는 거죠. 유저는 보상받은 산타토익 코인으로 산타토익 내에서 포인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향후 구축될 저희의 마켓플레이스에 방문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마켓플레이스에서는 리드 코인이라는 걸 사용해서 앞으로 산타 인사이드가 만들어 나갈 다양한 교육 서비스의 다른 서비스를 이용권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거나 외부 거래소에서 이제 환전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저희가 세워놨는데 이 구조가 진짜로 워킹할까요? 리드 코인을 통해 컨텐츠 공급자들에게 스트리밍 형태로 보상을 했을 때 기존에 이제 저희가 사오는 방식이 아니라 문제 실제로 소비될 때마다 그 보상을 유저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급했을 때 합리적인 보상을 가져갈 수 있을지, 다시 말해서 이것이 진짜로 워킹하는 사이클인지 숫자로 검증해 보았습니다. 현재 산타토익이 보유하고 있는 컨텐츠와 문제풀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뮬레이션 해보았습니다. 실제 구매한 저희가 산타토익이 컨텐츠를 구매한 그 실제 구매 단가와 우리가 실제로 시장에서 내는 매출 대비 스트리밍으로 유저에게 줄 수 있는 저장료죠. 일종의 저장료를 2년간 준다는 기준으로 비교를 했을 때 저장료를 2년 동안 그 유저가 받으면은 그냥 저희가 사오는 그 가격보다 1.5배 정도 더 많은 저작자들은 보상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리드가 문제 저작 시장에서 실제 구현 가능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다고 확신했고, 현재 사내 개발자들과 연구진들이 문제 저작자를 위해 올해 내 런칭을 목표로 어서링 툴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리드의 산타토익 코인은 실제로 지금 서비스 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산타토익 제 발표가 끝나시면 다들 산타토익을 받아서 실제로 코인을 어떻게 받으시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드의 산타토익은
학습 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트리거들을 고안해서 학습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학습 동기를 증진시키고 리드에 필요한 학습 데이터를 얻어내기 위해서 산타토익 코인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적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서비스 내에서 산타토익 코인을 위한 용처 두 가지를 올해 내에 런칭 예정입니다. 먼저 유저가 흥미로워할 만한 유저 패턴 데이터, 스페셜 콘텐츠 같은 것들을 코인 통해 오픈시키거나 혹은 코인 이벤트로 상품할 수 있는 라플 이벤트 티켓 뭐 이런 방식들이겠죠. 자, 그렇다면은 저희가 산타토익 코인을 적용한 이전 버전과 이후 버전이 있었을 텐데 실제로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유저들이 공부할 때 산타토익 코인을 계속 받아요. 제 지갑에 코인 들어요. 그게 문제 풀 때마다. 그러면 어떤 효과가 일어날까요? 당연히 동기부여 많이 일어나겠죠. 왼쪽 그래프를 보십시오. 실제로 저희가 코인을 적용하기 전보다 유저가 문제를 푸는 평균 문제 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32%가량 늘었습니다. 이게 왜 놀라운 수치냐면은 실제로 저희 코인은 아무데도 쓸 수 있는 용처가 현재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죠. 만약에 저희가 용처가 실제로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이 숫자는 더 당연히 올라가겠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그렇게 이게 아까도 이제 전 발표에서 그런 질문이 나오는데 이렇게 코인 주면은 그냥 사람들이 문제 막 찍고 그렇게 지나갈 거지 않아? 그러면은 뭐 실제로 점수 잘 안 오르고 그냥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저희가 실제로 눈으로 본 데이터는 저렇습니다. 실제로 유저의 평균 점수 상승률이 89점으로 22%나 상승했습니다. 이는 정말로 놀라운 수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런 용처가 없는 토큰으로 했는데도 말이죠. 산타토익은 실제로 유저의 그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회사입니다. 리드의 인공지능은 항상 데이터를 모아야 합니다. 지금 이 사례를 보시면은 저희 중에 가장 중요한 데이터가 중요한 알고리즘이 사용자의 점수를 예측하는 기술인데 사용자의 점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토익 시험을 지금 바로 본 유저들의 실제 토익 점수가 필요합니다. 근데 유저들은 그 토익 시험 딱 보고 나면은 이제 끝, 산타 토익 지워 이렇게 나가버립니다. 이제 나 토익 시장의 해방이다. 근데 저희는 토익 점수가 필요해요. 유저들이 한 번 더 들어와서 나 토익 점수 몇 점 맞았어 이거 받아줘야지 저희가 그걸 딥러닝을 활용해서 더 데이터를 많이 모으고 그걸로도 더 정확한 점수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실제로 유저의 실제 점수를 토익 시험을 보고 그 성적표를 사진을 찍어서 저희 앱을 통해 올리는 그런 불편함을 이제 감수할 수 있도록 그 아메리카노 스타벅스에서 주는 톨 사이즈 아메리카노 티켓 그 쿠폰과 실제 현물 가치가 있는 쿠폰이죠. 지금 현재 아무런 현물 가치가 없는 저희 산타토익 토큰을 선택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실제로 주는 토큰의 개수도 다르게 해서 실제 유저에게 시험을 해봤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많은 유저들이 토큰을 받아갔습니다. 스타벅스 쿠폰 대신 말이죠. 근데 더 신기한 거는 그 토큰의 양을 늘리니까 실제로 유저들도 그 토큰을 선택하는 비율이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비록 아직 현물 가치로 교환할 수 있는 코인이지만 보상량에 따라서 코인 보상 채택률이 비교적 민감하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는 서비스 내에서 코인 보상량 조정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인공지능 서비스에서 필요한 데이터 양을 조정을 할 수 있으며 데이터 수집을 위해서 인공지능 서비스를 구현을 할 때 데이터 수집을 위해서 어느 정도 토큰을 투자를 하면 될지도 대략적으로 이거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실제 실험을 통해서 밝혀낸 것이죠. 블록체인은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해결을 하고자 하는 문제입니다. 리드는 교육 시장에서 실제로 인공지능 서비스를 하면서 문제에서 출발했고 기존 교육 시장의 문제를 새롭게 정의했습니다. 리드의 인공지능 기술은 학습자에게 가장 효율적인 학습 컨텐츠를 추천해 줄 수 있도록 컨텐츠를 추천해주고 인간의 판단이 개입되지 않고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만 어떤 컨텐츠가 유저들에게 학습 효율적인지 판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 토대 위에 블록체인은 투명성과 신뢰성을 더했고
교육 서비스 업체들은 더 효율적인 콘텐츠 수급을 받을 수 있고 콘텐츠 제작자에게는 더 적절하게 보상이 전달될 것입니다. 이러한 생태계가 잘 작동할 때 우리는 그동안 볼 수 없었던 혁신적인 교육 콘텐츠가 생산이 되고 소비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치 유튜브가 기존에 있던 TV 시장을 장악하고 블로그 같은 글들이 책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것처럼요. 여기까지 리드 이용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용구 CPO님 감사합니다. 이용구 CPO님께 들어온 질문을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산타코인을 DB로 구현하면 더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도 보입니다. 블록체인을 이용하신 목적을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또 산타코인이 이용하는 블록체인 장부가 퍼블릭하게 공개되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저희 현재 코인은 이더리움 기반의 ERC20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고 다 공개돼 있죠. 지금 장부가 얼마나 코인이 되어 있는지, 누가 가지고 있는지 공개가 되어 있고요. 맞아요. 이게 이제 사실 저희가 이 토큰을 진짜로 해야 되냐, 이거 코인이랑 똑같지 않냐, 회사 내에서 이거 도입을 할 때 굉장히 많은 토의가 오고 갔습니다. 그냥 그 DB로 포인트 하면 똑같은 거 아니야? 근데 일단은 토큰과 코인의 차이점을 일단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코인이 산타토익 내에서 운영하는 모든 이 서비스에만 할 거야. 우리 앞으로 교육 다른 도메인 말고 다른 서비스 뭐 나올지 아직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만든 코인은 산타토익 내에서만 할 거야. 이러면은 당연히 이제 DB에서 그냥 하는 거예요. 포인트로 하는 게 맞죠. 근데 토큰은 저희 산타토익이 예를 들어 망해서 없어져도 그분들이 토큰을 가지고 계실 거잖아요. 토익이란 시험이 없어졌어. 예를 들면 미래에. 그리고 저희가 산타 인사이드 엔진을 통해서 다른 시험들 계속 하겠죠. 다른 시험 개척을 지금 SAT 하는 것처럼 하겠죠. 그렇게 됐을 때 이 토큰은 의미를 가집니다. 실제로 그런 다른 도메인에서 리드 코인을 사용해서 다른 교육 도메인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 시스템일 때, 물론 이제 DB 내에서 뭐 교환해주고 우리가 다 알아서 해줄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투명성과 신뢰성은 담보될 수 없겠죠. 저희는 단순히 산타토익 서비스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산타토익 서비스 플러스 앞으로 향후 저희가 런칭할 다양한 서비스에서 사실은 제가 원하는 거는 교육 분야의 모든 분야에서 토큰을 사용해서 동기부여를 하는 이 메커니즘을 잘 적용해서 실제로 교육하는 학습하는 학습자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길 원합니다. 실제로 도움받길 원합니다. 그런 시장이 됐을 때, 그런 세상이 됐을 때 이 토큰은 가치를 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교육 콘텐츠를 서비스하는 회사와의 협력을 계획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또 현재 산타 인사이드를 사용하려는 회사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SAT 런칭하는 것도 베트남에 런칭을 했는데 베트남에 있는 현지 업체랑 제휴를 해서 현지 업체에서 저희 기술을 사용해서 개발해서 운영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에서 실제로 잘 운영하고 하는 것들은 산타토익을 통해서 실제로 이 인공지능 엔진이 정말 잘 작동하고 고도하고 이런 실험들은 하지만은 국내에서 이제 이름은 제가 구체적으로 여기서 밝혀드리기는 어렵지만은 국어 시험, 뭐 수학 시험, 여러 가지 다른 시험 분야에서 개척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마일스톤과 계획이 이미 회사에서 나와 있는 상태고요. 이미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물론 이제 저희도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일 서비스로 운영할 때랑 산타 인사이드라는 어떤 플랫폼, 인프라를 만들어 가지고 유저들이 쓰게끔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고려사항이 필요하더라고요. 일종의 교육계 뭐 AWS처럼 뭔가 이렇게 API를 다 제공해 줘야 되고 뭐 콘솔도 있어야 되고 막 이렇게 되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렇게 가기 위해선 저희 회사가 훨씬 더 커야겠죠, 지금보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런 어떤 시행착오를 겪어 나가면서 다양한 회사들과 실제로 제휴하면서 일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검증하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주는 모델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이 밸리데이터의 운영 방안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베리에이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아직 구상 중인 상태인데 일단 구체적으로 이 시장 구체적인 문제를 조금 말씀드리면은 일단 되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저작권 문제 같은 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문제 컨텐츠 만들었는데 누가 이렇게 복사해서 그대로 교육 컨텐츠 올려. 그러면 이제 저작권의 침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베리데이션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나는 이 컨텐츠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 근데 다른 베리에이터는 이거 조금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의견이 상반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굉장히 적절한 그런 이 베리데이터들 간에 합의할 수 있는 무슨 알고리즘 같은 게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여러 가지 뭐 PBFT나 뭐 POS, DPoS 이런 다양한 그런 합의 알고리즘들을 고민 중에 있고 실제로 이제 저희가 이것을 개발 단계에 들어갔을 때 최종 결정하고 진행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네. 됐을까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질문을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산타 코인과 산타 인사이드의 생태계를 위해서 별도의 블록체인 시스템을 만들고 계십니까? 아니라면 혹시 앞으로 만드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이게 뭐 메인넷을 만들 것이냐 뭐 이런 유의 이제 질문인 것 같은데 사실 저희가 뭐 어떤 다른 메인넷을 활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직접 뭐 구현하는 방법도 있게 저희가 개발자가 엄청 많으면은 근데 현재는 산타 토익은 이더리움 메인넷에 올라가 있는 상태고 리드는 일단은 빠르고 안정된 다른 데서 이미 그 블록체인 좋은 회사들 여기 많이 왔잖아요. 많은 회사들에서 메인넷을 사용하려는 생각이 일단 되게 강한 편이고요. 지금 이더리움이나 뭐 클레이튼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메인넷들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이 정도 설명이면 되겠죠.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 몇 가지를 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변동성 코인이 가지는 고질적인 문제로 가격 방어 측면에서 코인의 선순환이 끊기지 않도록 유지하는 방법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이게 이제 되게 이제 어려운 문제인데 잠시만요. 일단은 이게 예를 들어 뭐 스테이블 코인 같은 거를 도입을 하고 뭐 이런 방법들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지금 저희가 이제 이더리움 기반으로 개발을 했는데 스테이블 코인을 채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대략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저희가 리드 코인이라는 걸 만들어서 실제로 중앙에서 저희가 어느 정도 자금을 가진 상태에서 저희는 이제 매출이 나는 서비스니까 실제로 이 변동성에 대한 조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회사에서 이런 교육 서비스들이 이제 운영하는 것에 따라서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산타토이 코인만 아니면 다른 서비스만 이렇게 하나하나 따로따로 해서 뭔가 이제 코인한다면 그 변동성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예측 불가능하게 변할 수 있는데 어떤 리드 코인이라는 그 어떤 변동성이 큰 코인과 좀 별개로 떨어진 중간에 있는 어떤 예를 들면 달러 같은 거죠. 그러니까 뭐 한국 돈과 중국 돈이 굉장히 변동성이 큰데 달러가 그 중간에서 뭐 환율을 잡아주는 것처럼 리드 코인이 중간에서 잡아주고 다양한 서비스들에는 별개의 코인들이 들어가서 그런 변동성 같은 것들을 좀 조정을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토큰 이코노미 설계를 만든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를 많이 하고 있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서비스들이 다양하게 런칭이 되고 토큰의 종류가 이제 토큰이 활용되는 서비스의 종류가 많아진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이것을 조정을 가능할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식 문제 말고 정량화하기 어려운 교육 시장에 대한 진출이나 서비스 계획도 있으시다면 산타 인사이드가 어떤 식으로 활용될 수 있을까요? 일단 없습니다. 테스트 프롭 시장에 집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없고요. 근데 활용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토익이라고 치면 토익 스피킹이라고 좀 예를 들어볼게요. 토익 스피킹 시험은 그냥 이렇게 말하는 걸로 테스트를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유저가 토익 점수 몇 점, 예를 들어 객관식 문제들을 푼 데이터와 동시에 그 해당 유저가
어떠한 토익 스피킹을 했었던 그 언어 데이터가 같이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다면은, 예를 들어서 토익 스피킹에서 점수를 이 정도 맞을 수 있는, 이 정도 할 수 있는 유저라고 하면은 저희 객관식 그 풀었던 데이터를 기준으로 얘가 토익 스피킹을 이 정도 하겠다라는 예측이 가능하겠죠. 그러면 그런 예측이 가능하면 이 사람이 토익 스피킹을 잘 하기 위해서는 이런 그 컨텐츠를 추천해 줄 수 있겠다를 객관식 문제 가지고 판단할 수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응용해서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당장은 조금 이제 복잡한 얘기니까 아직은 저희의 그 타겟 시장은 테스트 프로 시장으로 뾰족하게 진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학부형으로서 교육의 평준화라는 서비스의 슬로건이 감동적입니다. 현재는 토익이라는 컨텐츠를 제공하는데 이는 그나마 학습 대비 리워드 시스템의 알고리즘을 만들기 조금 평이할 것 같은데요. 추후에는 이러한 기술이 교육 관련 어떤 컨텐츠까지 서비스화가 가능하리라 생각하시는지요? 일단은 저희가 SAT라고 말씀드리면 SAT랑 토익과 가장 큰 차이점은 타겟이죠. SAT는 실제로 대학에 가기 위한 학생들이 공부하는 컨텐츠고, 토익은 성인이 어떤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직장을 옮기거나 아니면 자기 영어 시험 실력을 어느 정도 평가하기 위한 방식으로 사용하는데, 이런 객관식 시험이라는 것이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객관식 시험을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라는 사람은 한 명도 없겠죠. 즉 지금 그 공부를 하면서 객관식 시험이 하나라도 포함되어 있는 분야면은 저희의 기술이 들어갈 수 있고 이러한 리워드 시스템이 적용될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낸 그 교육 학습에 대한 효율성을 다양한 콘텐츠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교육을 벗어나서 다른 분야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뭐 MBTI 같은 거 성격 검사하면은 이렇게 그 체크하는 거 있죠, 성격 검사. 그것도 일종의 어떻게 보면 그 객관식 시험이고, 삼성에서 보는 사트 같은 것도 자기의 어떤 성향을 측정할 때 객관식 시험으로 이렇게 측정을 하죠. 예를 들어서 보험 설계사 시험, 보험을 내가 자격증을 딸 때 거기 보시면 다 객관식 시험입니다. 운전면허 시험 다 객관식 시험이죠. 운전면허 공부할 때 힘들잖아요. 그럼 모바일 앱으로 전체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하세요. 그러면은 그냥 따는 거죠. 그냥 그 시험은. 그런 식으로 서비스화가 가능하다고 저희는 기술을 생각하면서 확장성을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 기술만 잘 연구해서 보유하고 있다면은 정말 교육 시장이 크게 많이 바뀔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아쉽지만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익과 코인의 결합이라는 아주 재미있는 주제로 좋은 말씀 해주신 이용구 CPO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